오늘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요즘 들어 자꾸 일찍 눈이 떠진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일까? 아니면 내일 수진이를 만난다는 생각 때문일까? 4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봤다. 60세의 김정우?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수진이를 떠올릴 때만큼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새벽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다. 수진이를 만나는 날이니까. 어제 민호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수진이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것.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느낌이었다. 20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때. 그리고 수진이를 사랑했던 때. 1985년 3월 대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영문과 박수진.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하얀 블라우스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다. 별로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그녀만큼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같은 동아리 문학의 밤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녀 때문이었다. 첫 번째 정기 모임에서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윤동주 시집을 펼쳐놓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녀가 서시를 읽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맑은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는데 마치 시인이 직접 쓴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주부터였다. 처음에는 동아리 과제 때문이었지만 점차 일상이 되었다. 수진이는 똑똑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5월 어느 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뒷산을 함께 걸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그녀가 먼저 고백했다. 나를 좋아한다고.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오후 4시쯤이었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1985년 5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매일 만났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주말에는 한강에서, 때로는 명동이나 종로의 작은 카페에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트는 걷기, 이야기하기, 함께 책 읽기였다.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10월 15일.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생일 선물로 직접 시를 써서 줬다. 수진에게라는 제목으로 20행짜리 자작시였다. 그날 그녀가 울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키스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6년 가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났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나는 학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휴학은 불가피했다. 수진이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987년 3월 나는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손은 까맣게 때가 타고 기름 냄새가 몸에 벨 정도였다. 처음 몇 달은 수진이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점점 편지 쓰기가 힘들어졌다.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고 무엇보다 초라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대학생인 그녀와 공장 노동자인 나. 점점 벌어지는 간격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민호.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같은 대학에 다니던 친구였다. 성격도 좋고 집안도 부유했다. 민호는 내 상황을 걱정해줬다. 그리고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연락이 뜸해진 나 때문에 우울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호에게 부탁했다. 수진이 좀 챙겨달라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대신 좀 돌봐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부탁이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맡긴다는 게. 몇 달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민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수진이와 사귀게 됐다는 소식이 왔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내가 먼저 포기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복학을 포기했다. 어차피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공장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았다. 그리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다. 경영학을 전공했다. 문학은 이제 사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20대 후반에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30대에는 제법 규모 있는 기업으로 키웠다. 건설업이었다. 40대에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기업가가 되었다. 결혼도 했다. 32세 때 회사 일로 알게 된 여자와 이름은 영희였다. 좋은 여자였다. 착하고 예쁘고 집안도 괜찮았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줬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니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아이도 낳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 가끔 수진이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와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 왜 이혼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내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다. 영희는 좋은 아내였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결국 15년 만에 이혼했다. 50대에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 골프를 치고 독서를 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민호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어색했지만 40년 우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술자리에서 가끔 수진이 이야기가 나왔다. 민호도 수진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수진이는 민호를 사랑하지 않았고 민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2년 전 민호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말기였다. 나는 그를 자주 찾았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수진이를 걱정했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이 죽으면 수진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만나보라고. 민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장례식에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조화만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동기회 간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것. 40년 만의 소식이었다. 지금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다. 오후 3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5시간 남았다. 옷장을 열어봤다. 결국 네이비 재킷에 하얀 셔츠를 선택했다. 그녀가 예전에 좋아하던 조합이었다. 40년 전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해봤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60세가 된 수진이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두렵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하지만 기대도 된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예전의 감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을 돌이켜보면 진정한 사랑은 수진이와의 1년 6개월 뿐이었던 것 같다. 나머지는 모두 타협이었고 현실이었다. 영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좋아했고 아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사랑은 수진이에게만 느꼈던 그 감정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혹시 오늘 수진이를 보면서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식욕이 없다. 대신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다. 긴장을 달래려면 뭔가 마셔야겠다. 문득 궁금해진다. 수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긴장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힘들었을 것이다. 시계를 다시 보니 오후 1시다. 2시간 남았다. 이제 준비해서 나가야겠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휴학하지 않고 어떻게든 학교를 계속 다녔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모르겠다. 가정법은 의미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강남역에 도착했다. 스타벅스를 찾아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손이 떨린다. 3시가 가까워오자 더 긴장됐다. 혹시 안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3시 5분. 그녀가 나타났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수진이었다. 분명 수진이었다. 머리는 짧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맑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도 나를 발견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작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40년 전 그 미소였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60세가 된 수진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를 더 깊이 있게 만든 것 같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간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근황을 묻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내게는 40년 만에 듣는 가장 소중한 말이었다. 나도 대답했다. 사업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이혼 이야기까지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얼굴을.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민호와의 결혼, 이혼, 미국에서의 생활,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새삼 존경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카페에서 나와 한강으로 향했다. 40년 전 자주 걸었던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민호와 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다른 사람이 나라는 것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 동안 상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 나도 고백했다. 지금까지 그녀만을 사랑해왔다는 것을.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녀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60세가 된 남자와 여자가 40년 전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잡았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까. 그녀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60세에 시작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놓고 싶지 않다는 것. 우리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 더 기다리는 것쯤은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60세에 시작하는 사랑이 순탄할 리 없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미 한 번 잃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같은 60세의 얼굴이지만 오늘 아침과는 다르게 보였다. 더 생기 있어 보였고 더 젊어 보였다. 사랑의 힘일까?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 또 만나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그리움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서 금세 답장이 왔다. 나도 고마웠어. 내일 전화할게.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40년 전 20살의 김정우는 수진이를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60세가 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완성시킬 것이다. 민호에게도 고마웠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해줬고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줬으니까. 60세에 만난 첫사랑.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진정한 사랑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진아,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가자. 눈을 감으니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60세가 된 수진이의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늙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40년 만에 가장 평안한 잠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60세 김정우의 두 번째 인생이, 그리고 수진이와의 진짜 사랑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3개월 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한 번씩 실패했고 이제는 법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나는 아침형이고 그녀는 저녁형이었다. 나는 깔끔한 성격이고 그녀는 약간 어수선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서 하는 동거는 20대 때와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배려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내 아들과 딸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점차 이해해줬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며 지지해줬다. 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좀 더 시간이 걸렸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늦은 사랑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받아들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났다. 61세가 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처음에 설렘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깊은 애정이 자리 잡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건강도 서로 챙겼다. 정기검진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했다. 한강을 따라 걷기, 등산, 수영. 젊었을 때보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더 평안했다. 가끔 과거를 이야기했다. 4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호 이야기도 가끔 했다.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결국 그도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준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와 만나고 싶다고.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번 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함께 하고 싶은 일도 많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내 옆에서 책을 읽고 있다. 가끔 웃으며 재미있는 구절을 읽어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하다. 60세에 만난 첫사랑.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수진아,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